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완벽 정리 시리즈 파트 2입니다. 파트 1에서는 캐나다의 수도와 국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파트 2에서는 캐나다의 언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쓸까요? 그리고 왜 표지판은 두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엔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는 영어 쓰는 나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캐나다의 공식 언어는 두 개예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퀘벡 지역의 특성 때문이 아니에요. 캐나다 전체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왜 프랑스어가 캐나다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시간을 17세기 초로 되돌려 볼게요. 1534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는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을 탐험하고 이 땅을 프랑스 왕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이후 1608년 사뮤엘 드 샹플랭이 퀘벡시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인 프랑스 식민지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 지역은 누벨 프랑스, 즉 새로운 프랑스라고 불렸어요. 프랑스 탐험가들과 정착민들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 문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모피 무역이 활발했던 이 지역은 프랑스의 중요한 식민지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과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영국도 북아메리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에서도 북아메리카에서도 계속 충돌했어요. 그리고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이어진 7년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1759년 퀘벡 전투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격파했고 1760년에는 몬트리올까지 함락됩니다. 결국 176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누벨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영국에게 넘어가게 돼요. 캐나다는 이제 영국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영국이 캐나다를 차지했을 때 이미 이 땅에는 수만 명의 프랑스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프랑스어를 쓰고 가톨릭 신자였으며 프랑스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고민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무력으로 억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영국은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1774년 영국은 퀘벡법을 제정해요.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프랑스계 주민의 언어, 종교, 문화를 보호한다. 프랑스어 사용을 허용하고 가톨릭 신앙을 인정하며 프랑스 민법을 유지하도록 한 거죠. 이 조치는 프랑스계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캐나다의 이중언어 체계의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캐나다는 점점 독립국가로 성장해요. 하지만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퀘벡 지역은 프랑스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저항했어요. 1960년대에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퀘벡의 사회운동이 일어났고 심지어 퀘벡 독립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1969년 공식 언어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법이에요. 연방정부의 모든 서비스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국민은 두 언어 중 원하는 언어로 정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법 덕분에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총리는 두 언어로 연설하고 정부 문서는 두 언어로 작성되며 공공 표지판도 두 언어로 표기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캐나다 표지판은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의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969년 공식 언어법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그래서 공항, 기차역, 정부 건물, 국립공원, 고속도로 표지판 등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두 언어를 함께 써야 해요. 예를 들어 공항에서 엑시트라고 쓰면 바로 옆에 소르티라고도 써야 합니다. 와슈룸이라고 쓰면 토일에도 함께 표기해야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영어권주에서는
영어가 먼저 나오고 프랑스어가 그 다음에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퀘벡은 완전히 다릅니다. 퀘벡에는 프랑스어 헌장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됐는데 퀘벡에서는 프랑스어가 우선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퀘벡의 표지판은 프랑스어가 먼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어만 표기되기도 합니다. 상업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퀘벡에서 가게 간판을 만들 때는 프랑스어가 다른 언어보다 최소 2배 이상 커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실제로 퀘벡에 가보면 대부분의 표지판이 프랑스어로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영어의 스탑이고 소르티는 엑시트이죠. 처음 퀘벡을 방문하는 영어권 캐나다인들도 가끔 헷갈려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프랑스어를 보호하려고 할까요? 퀘벡 입장에서는 프랑스어가 정체성의 핵심이거든요.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은 퀘벡이 거의 유일해요. 주변은 전부 영어권이죠. 미국도 영어, 캐나다 다른 주들도 대부분 영어. 그래서 퀘벡 사람들은 우리가 프랑스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는 생각이 강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이자 정체성이니까요. 그래서 퀘벡은 프랑스어 보호에 매우 적극적이고 법으로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캐나다의 이중언어 표지판은 단순히 친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영어권과 프랑스어권의 갈등을 조정하고 두 문화가 공존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인 거죠. 캐나다 연방정부는 언어 평등 원칙을 내세워요. 영어도 프랑스어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식 문서, 모든 정부 서비스, 모든 공공 표지판에서 두 언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건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복잡하지만 캐나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두 언어 공동체를 함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에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다언어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파트 2에서는 캐나다에 왜 프랑스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표지판이 두 언어로 되어 있는지 깊게 다뤄봤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다음 파트 3에서는 캐나다의 독특한 문화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왜 캐나다 사람들은 문을 끝까지 잡아줄까요? 왜 전철은 조용하지 않을까요? 왜 줄 서기 간격이 넓을까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캐나다의 문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